안녕하세요. 파워 인터뷰인 우시흥입니다. 엄청난 부와 파워를 지닌 유대인들은요, 사회적 성공은 교육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들의 교육열은 Jewish mother, 즉 극성스러운 유대인 어머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데요. 이에 못지않게 우리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 또한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인정한 우리의 교육열. 오늘은요, 이 치열한 교육 현장 속에서 평생을 교육 발전에 함께 해온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교육문화재단 장혁표 이사장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그렇죠. 네, 오늘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 부르세요. 환기 시원하시죠? 네. 네.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씨지만 이사장님과 함께 인터뷰하다 보면은 뭐 더위가 싹 사라질 것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같은 생각이시죠? 그렇죠. 네. 네, 오늘 이사장님과 이 교육에 관한 좋은 이야기 나눠볼 생각인데요. 우리나라의 교육열 정말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열이 높은 건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네. 좋은 일인데 우리가 좀 선택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특히 부모님들이 자기보다도 더 사회적인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네.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교육받는 비교육자들, 그 자녀들에 대한 생각은 좀 뒤로 하고 자기들이 옛날에 하지 못한 것을 네. 보상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면 그거는 것은 좀 불색해야죠. 네. 그렇군요. 네, 보다 자세한 이야기 저희가 실내로 들어가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사장님? 그러죠. 네, 이쪽으로 가실까요? 네. 기대가 되는데요. 네, 지금 여러분은 파워 인터뷰인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청소년 교육문화재단 장혁표 이사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저희가 실내로 자리를 옮겼어요. 여기는 어딘가요? 부산시 복지개발원. 부산시 복지개발원. 개발원 안에서 네. 시민이 자유롭게 와서 누구든지 자리를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지금 그럼 복지개발원에서도 이사장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제가 부산 복지개발 이사장을 지금 제법 오래 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그럼 여기는 뭐 시민이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인가요?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와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현재 이 청소년 교육문화재단에서 이사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단체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주로 학생들, 청소년들 상담, 부모 네. 교육, 그다음에 이제 인생 목적이 희미하니까 네. 목적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소위 라이프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제 학교에 나가서 교육시키기도 하고 네. 또 저명 인사와 같이 요즘 왜 텔레비전을 통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교육이라 안 그러면 이제 방문해서 하는 교육도 하고. 방문 교육도. 네, 그다음에 이제 단체적으로 봉사교육 또 실제 봉사활동 이런 거 지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뭐 상담도 하면서 또 봉사활동도 돕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요즘 청소년들을 만나서 이렇게 고민 상담을 많이 하실 텐데요. 요즘 청소년들의 고민은 어떤 건가요? 요즘 여러 가지 종류 있지만 네. 공부를 참 잘하면 좋겠다. 공부를 잘하면 좋겠다. 역시 학습에 대한 고민이 많고 네. 두 번째는 부모님들이 자기들이 심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거기에 대한 고민.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뭐 컴퓨터를 하고 뭐 중독에 가까울 정도 하잖아요. 많잖아요. 요즘. 그런 게 이제 그 심리적인 불안이라든지 이걸 해소하기 위한 한 도피 형식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건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해야죠. 그렇군요. 그런 걸 위해서 세미나도 합니다, 우리가. 세미나도 하시고. 예. 그럼 청소년들의 고민도 들으시지만 또 학부모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가지시나요? 부모 교육을 하러 가죠. 우리가 일정한 장소에서 네. 부모들이 모여 계시면 나가서 얘기도 해주고 또 부모가 저들 사무실 찾아와서 네.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렇게 청소년들이 상담을 위해서 방문을 할 때나 아니면 청소년을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해주세요, 이사장님? 네, 제일 처음 그런 사람들은 오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불안하기 때문에 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아, 그럼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반갑다. 앉아. 아, 반갑다. 그러면 어서 와라, 이렇게. 예, 주변적인 이야기. 네. 오늘 같은 날씨가 참 덥지. 그러면 날씨가 덥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면 네. 자연스럽게 정말 날씨보다는 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말씀드리기 참 곤란합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끌어내시네요. 그러면 뭐 그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말하도록 만들고 계속 들어주는 경청하는 그런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좋은 말씀만 해주시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경청을 해주는 것보다도 네. 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예, 중요하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중고등학교에서도 교사로 계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처음 학교 선생님으로 간 지가 중고등학교거든요. 한 지가 한 2년 반, 한 3년 근무한 것 같는데 그때는 길게 활동하신 건 아니시죠? 그때는 20대이거든, 20대. 아, 20대 때. 30대 되기 전 20대, 30대 초반 언저리니까 네.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뭘 가르치는가 하는 생각은 안 하는데 네. 열심히 정열적으로 가르쳤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 당시 학생들과 또 지금의 학생들이 비교해 보면 어떠세요? 요즘 또 사교육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학생들의 그 나이는 네. 그 당시가 요즘 학생들 나이가 좀 많았다는 그런 인상이 주는데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아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요즘 학생들에 비해서 상당히 좋았다. 네. 이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요즘 제 고등학교 선생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 네. 다른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다고 느껴져요. 요즘 학생들을 보면은 사교육 열풍이 상당하잖아요.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비교하시나요? 옛날에도 사교육이 없은 건 아닙니다. 아, 그러세요?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큰 부잣집 아이들이나 안 그러면은 부자는 아이더라도 학습 그 부진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 한정된 범위가 있었는데 네. 요즘 이게 소위 유행처럼 됐잖아요. 유행처럼. 맞아요. 왜 유행처럼 그러냐면은 번지더라고요. 네. 동조의식이라는 게 발동을 해가지고 남이 하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마치 유행처럼. 이게 무분별한 이런 사교육은 백해무익입니다. 사실은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오히려 사교육 때문에 공부를 더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네. 저희 옆집에 사는 그 친구도 어린 아이도요. 학원에 다녀온다고 뭐 새벽에 집에 귀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참 가슴 아픈 우리 교육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사장님. 그게 이제 되게 무슨 옷이 유행하면은 사람들이 막 유행하는 옷을 따라 입잖아요. 네. 자기 체격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주체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교육에 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중고등학교 교사를 하시다가 또 부산대학교의 교수로 또 재직을 하셨어요. 어떻게 또 대학교로 옮기신 거예요? 제가 네. 고등학교 선생활을 갈 때 네. 그때 나는 대학 교수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선생을 하면서 대학원에 진학을 바로 하고 네. 소위 말해 주경야독 형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수업하러 가는 게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네. 교장 선생님만 특별히 이제 양해를 받고 일주일에 하루는 좀 수업을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공부하러 간다든지, 그다음 여름 방학에 집중적으로 공부하러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한 거죠. 요즘 학생들도 이 대학을 고르는 기준을 보면요, 취업률을 따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 또 들어와서도 공부보다는 이제 취업 준비에 더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전체인 사조가 네. 우선 물질 만능주의적인 그런 사조 때문에 인간이 중요하냐, 명예가 중요하냐, 뭐 따지보면 돈이 중요하냐, 따지보면 돈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물질도 사람이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돈이 많이 있어서 그 운영을 잘 못하면 그것 때문에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인간 교육이 바탕이 되고, 그 다음 이제 기술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해야 안정되고 영구적인 그런 취업 생활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 문제도 좀 많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그 부산대학교에서 총장을 또 역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때 어떤 추억 이야기들은 없을까요? 뭐 추억이라기보다 네. 이제 대학 총장이 되려면은 내가 학교를 이렇게 경영하겠다는 나름대로 경영 철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이제 갖고 있는 내가 주안점으로 생각했던 것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인문 교육을 통해서 인간성을 함양한다. 그런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글로벌 형식으로 발전해야 되니까 이게 글로벌하는 그런 대학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세계 대학들하고 서로 교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나 교수님들이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어린 아이들, 유치원, 유아들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런 그 세 가지를 갖고 제가 시작했는데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공립대학에 어린이집 만들었어요. 어린이집요? 만들었습니다. 어린이집 만들어가지고 우리 유아교육과 교수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그게 우리나라 전국 그 시범하는 그런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요즘 와서 보면은 참 다 무슨 뭐 회사나 대학이나 무슨 관공서에 어린이집 만들어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때 90년도 제가 다 했어요. 시작이었네요. 아주 선도적인 그건 내가 지금 자부심을 갖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고 이제 우리 졸업생들 글로벌 하기 위해서 네. 영어 시험, 영어 일정한 수준까지 안 되면 졸업을 안 시켜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학점과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까지 안 되면 이건 졸업 안 된다. 할 수 없도록. 우리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부산대학교가 또 명문학교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요즘 뭐 세계 대학 평가 때 보면요, 우리 대학이 한국에서 서울대학, 연세대, 고려대학, 그다음 서울에 있는 한 대학, 부산 계속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는데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대학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학교랑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섭섭한 게 있어요. 그러세요? 네. 좀 이사장님의 가족이나 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어릴 때도 꿈이 교육자셨나요? 우리 집 분위기가 네. 우리 할아버지가 뭐 자랑하는 것 같지만은 6.25 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네. 연세가 68세였어요. 할아버지 호가 돌석천, 내천천, 석천인데 네. 그때 이제 처사라는 거는 배설하지 않고 지역으로부터 존경받는 학자를 일컫는 표현이거든요. 네. 그 우리 할아버지 처사였어요. 돌아가실 때. 또 우리 아버지도 그 뒤에 이제 돌아가신 처사가 됐죠. 그러니까 막 이게 그렇게 유명한 집은 아니라도 학문을 하는 그런 집안으로서 분위기가 돼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형님 중에서 이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 한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 사랑방이 마을 아이들 불러놓고 한문 가리키는 서당이었으니까.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다 가르쳤으니까 네. 그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뭐 학교 선생님도 좋겠다는 생각이 어릴 때 자라난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네, 싹이 튼 것 같아요. 그렇군요. 형제가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형제가 많죠. 뭐 얼마나 많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네. 구남 이녀. 구남 이녀. 11남매입니다. 11남매요. 근데 11남매인데 아버지도 한 사람, 어머니도 한 사람.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아버지도 한 사람, 어머니도 한 분이에요. 야, 그 11남매. 보기 드문 11남매. 네. 근데 제가 8남이에요, 8남. 8남. 네. 7남하고 8남하고는 일란선 쌍생아예요. 쌍둥이. 예. 오. 네.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6년 같이 다녔죠. 중학교 3년 같이 다녔죠. 네. 고등학교부터 이제 갈라졌어요. 이사장님과 똑같이 생긴 분이 한 분 더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 형님 대구 계십니다. 교육자신가요? 우리 형님은 공무원, 일반 공무원이시고요. 네. 대구에서 이제 구청장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 네. 그럼 쌍둥이라서 또 재미난 일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린 시절에? 약간 경쟁하면서도 네. 사이좋게 지냈죠. 어. 나중에 한 가지 얘는
저 집사람이 네. 약사예요. 네. 우리 형수가 약사예요. 아, 그래서 아마 한 사람이 약사를 신기하네요. 사귀니까 또 한 사람이 약사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 그런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 있은 것 같아요. 그럼 다시 교육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을 우리 교육 발전에 힘써 오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나라 교육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교육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네. 교육이 정치로부터 중립을 지켜 나가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교육만 할 수 있도록 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만두질 않아요. 정권이 바뀌면 또 내용을 바꾸라 하고 정권이 바꾸면 제도가 바뀌고 그렇잖아요. 그래 교육은 이게 선생님의 이념이 학생들한테 관계에서도 안 되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학생들한테 가도 안 되고 그건 하나의 소위 교육은 백년지대계니까 100년의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교육인데 4년, 5년 하는 정권을 장악한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이 그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문제는 정치로부터 교육이 독립돼야 된다. 이게 이제 이때까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점이 중요한 문제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요즘 무슨 뭐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거 복지하는 연구하는 곳이지만은 네. 이게 무분별하게 복지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가지고 네. 모든 학생에게 무상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잘 생각해. 진짜 우리가 도와줄 아이들은 도와줘야 되고, 그다음 부모가 자기 돈으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은 부모 돈을 가지고 교육시켜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일반적으로 하니까 혜택을 받아야 될 그 빈곤층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아요. 정작 받아야 할 받아야 학생들은. 못 받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좀 분별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우리나라 지금 교육의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도의 그 변화가 시급하네요. 그런데 이 제도가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이 교육 제도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예, 제도가 바뀌는 것도 문제인데 그 속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네. 존경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한 분들이 학교 선생님으로 가시고 네. 그 선생님이 존경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렇죠. 하기 위해서는 학부형이나 정책 일반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선생님에 대한 대우를, 인간적인 대우를 또 물질적인 대우를 다른 어떤 데보다도 좀 우선적으로 잘 해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공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공교육이 제대로 되면 사교육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필요 없는데 사람들이 공교육을 불신하니까 네. 그렇게 되는데 사교육과 공교육을 비교하면은 공교육은 정규 교과 내용을 그 과정에 따라서 그 교육을 시키는데 사교육은 공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하는 이런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학습 부진화라든지 또 선수 학습이 결손됐다. 미리 공부를 못 해가지고 막 잘 모른다. 이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녁에 과외 수업도 해주고 또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보충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전 과목을 사교육에서 다 하니까 그 공교육이 발전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요즘 그 학교 평준화를 만들어 가지고 한 클래스에 학생 수는 적지만은 다양한 학생이 있는데 인간 교육으로서는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습 주도 면에 있어서는 이게 상 걸림돌이 돼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또 보통 하는 사람 섞어 놓으니까 진도가 나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특별한 과목, 이런 도구 과목,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국어나 이런 과목들은 선수 학습이 결손이 생기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거는 학년 관계없이 능력별로 반을 편성해서 교육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게 만들어져야 된다. 수준별 교육을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만들어야 된다. 이걸 옛날에 무슨
19세기, 20세기 초기에 달톤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건 달톤 프레임카드 있어요. 그걸 우리나라 실제에 맞도록 네. 이렇게 개편해서 하는 그런 좀 의미 있는, 좀 철학이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요즘 학교를 가보면요, 학생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학원 숙제를 하느라 바쁘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주객이 전도된 거지.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공교육이 이렇게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전체 뭘까요? 분위기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 요즘 무슨 물리적으로 10시 이후에는 하지 못한다. 이거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물리적으로 어떻게 그걸 하지 마라 하면 숨어서 또 집 불러놓고 하고 안 그러면 자가용 안에서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게 학부형들이 29조를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그게 그렇게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좋은 학교 간 건 아니거든요. 네. 물론 가끔 자기들이 원하는 학교 간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사장님, 요즘 젊은이들에게요,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 다 해주세요. 내가 말해도 잘 안 들을까 싶어서 그게 좀 걱정인데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네. 목표의식이 분명하지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네. 여러 가지 조사된 결과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목표를 갖고 목표를 갖되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이게 그 미국에 있는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네. 성공한 철학에 보면 5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째,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라. 목표를 설정하라. 둘째, 시행하는 기한을 정해라. 아, 기한을요? 넷째, 거기에 정열을 쏟아라. 그다음에 이제 넷째, 끝까지 밀고 나가라. 그다음 다섯째,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속으로 새겨서 네. 그대로 하면 실업자가 많이 나왔니 공 어렵다니 이런 문제가 극복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네. 목표를 정해서 또 계획을 수립해서 예. 밀고 나가는 예.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아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새겨 들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청소년의 교육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쭉 해온 일을 그대로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나갈 네.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태까지 제가 해내온 것을 7, 8년 전에 이걸 집약해서 책을 하나 내려고 준비를 했더랬는데 그러셨어요? 미뤄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 안에 그거를 뭐 장혁보의 교육 철학이라는 이름을 붙이든지 안 그러면 무슨 다른 이름을 붙여서 네. 책을 꼭 한 권 낼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청소년과 또 많은 학부모님들께도 좋은 책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싶은데요. 생각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생각하는 마음을 하나의 잣대로만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어머니의 지극한 교육열을 말하는 맹모 삼천지교가 자칫 과하면 치맛바람이 될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파워 인터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